음,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금융시장의 좀 미묘한 신호들, 그리고 미래 기술, 네네. 그 파급력 같은 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의 연준이 2019년 이후 처음이래요. 아, 맞아요. 그 레포 시장 개입. 네, 네, 레포 시장 있잖아요. 은행들이 이제 담보 맡기고 단기 자금 빌리는 곳. 그렇죠. 거기에 개입해서 110억 달러 이산을 공급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게 뭐랄까, 시스템 내 현금,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해졌다는 그런 신호죠. 아, 돈이 마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연준은 또 양적 긴축한다고 돈을 걷어들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서로 필요한 현금 구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직접 나섰다. 네, 연준이 나서서 이제 급한 불을 끈 셈인데 이게 자칫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2019년 그때처럼 담보는 있는데 현금이 안 도는 그런 경색 상황이 올 뻔했어요. 그렇군요. 결국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 미국의 막대한 정부 부채 이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하반기에만 해도 최소 2조 달러 넘는 국채를 또 발행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2.1조에서 2.2조 달러 정도. 정말 엄청난 규모죠. 자료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데도 자꾸 연준한테 금리 내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낮은 이자로 국채 발행하고 싶어서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네, 어떻게든 이자 부담을 좀 낮춰서 국채를 발행하고 싶은 거죠. 근데 특히 단기 국채 위주로 이걸 발행하면 당장은 이자 부담이 적어 보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랑 80년대에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그때도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워낙 국채 발행 물량이 많으니까 단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 버려서 정책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고요. 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근데 이런 거대한 부채 압박 속에서 여러분 자료에 보니까 서블션은 다른 두 가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AI 혁명. 그렇죠, AI. AI가 생산성을 막 극적으로 끌어올려서 경제 파이 자체를 키우고 세수 늘려서 부채 문제 해결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 네, 그 잠재력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네, AGI. 이게 2.8% 생산성 향상, 그걸 넘어서는 초지능 ASI는 추가로 3.6%뭐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요. 계산상으로는요, 2034년에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40%까지 갈 걸로 보는데 AGI가 도입되면 100% 정도로 낮아지고 ASI까지 가면 현재 수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와, 그럼 뭐 경기 사이클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주장도 있죠. 실제로 요즘 고금리인데도 제조업 생산성이 좀 오르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게 혹시 AI 초기 효과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다만 뭐 늘 그렇듯이 이런 기대가 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도 항상 열어는 둬야겠죠. 그렇죠. 자, AI가 좀 장기적인 해법이라면 단기적인 자금 조달 문제랑 관련해서 또 다른 흐름이 있잖아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아, 네. 논란의 중심이죠. 달러 같은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 근데 미국 정부가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통해서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허용하는데 이자 지급은 금지하려고 한다.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해외에 있는 달러 자금을 미국 국채 시장으로 끌어들여는 의도 같아요. 해외 달러를요?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고객 돈 받아서 준비금 쌓아놓잖아요. 네. 그걸 주로 미국 단기 국채로 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될수록 미국 단기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특히 해외 자본으로요. 아하, 해외 자본으로 자국 국채를 사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동시에 이제 미국 내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걸 좀 막으려는 의도도 있고요. 이자 지급을 막으면 매력도가 좀 떨어지니까. 영리하네요. 근데 이 방법도 위험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좀 불안해진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텐데 리뎀션이라고 하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리뎀션 위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발행 업체들이 준비금으로 갖고 있던 미국 단기 국채를 급하게 대량으로 팔아야 하잖아요. 네. 그럼 단기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할 수 있죠.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헉! 그리고 또 하나, 이자 지급 금지 규제. 이거 사실 피해갈 방법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할인 판매를 한다거나 쿠폰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자를 주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통화 가치가 약한 나라들부터 잠식해 들어갈 수 있어요.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거죠. 심지어는 연준조차도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러니까 연준의 레포 시장 개입은 당장 불을 끄려는 단기적인 조치인데 그 밑에는 미국의 거대한 부채 문제가 깔려 있고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고 한쪽에서는 AI라는 장기적인 기술 혁신에 기대를 걸고 다른 한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단기 자금 조달책을 쓰고 있다. 이런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이 거대한 부채라는 압력 속에서 AI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정말 새로운 변수를 맞아서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잘 적응해 나가는 과정일지 아니면 더욱 큰 불안정의 시작일지. 네, 그건 정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국가가 통제하는 화폐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사이의 경쟁 혹은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시대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